자, 안녕하세요. 낭만카푸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 BMW 5 시리즈 520D의 단점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단점은 하차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5 시리즈를 사면서 하차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 차량을 구매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한국에서 흔한 수입차기도 하고 가장 좀 기본적인 수입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5 시리즈를 타면서 하차감을 느끼려고 사시진 않겠지만 번화가나 그런 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 차를 쳐다보고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차감을 노리고 산 거는 아니지만 제 인생 첫 수입차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는 있었어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쳐다보려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이 차에서 내린다고 쳐다보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인을 만나고 아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하면 너 이 차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비싼 차 아니야? 이런 반응이나 지인을 만날 때만 조금 하차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사실 하차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죠. 하차감을 느끼려면 제 생각에는 포르쉐 이런 브랜드를 가거나 아니면 독삼 중에서도 CLS 아니면 A7 이 정도는 차량이 좀 하차감이 나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 시리즈 그중에서 520D는 정말 실용적이고 느낌으로 타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하차감 같은 거를 고려하실 분들은 이 5 시리즈 좀 제외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제 공간의 부족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납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 글로브 박스나 이쪽에도 딱히 휴대폰 하나 놔둘 공간마저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이 문 쪽에도 이쪽에 따로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수납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껴서 수납 공간을 늘리는 그런 제품도 팔긴 하는데 지금 구매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쪽에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 국산차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수납 공간인 것 같고요. 정말 국산차가 수납 공간이나 공간 하나만큼은 잘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뒷좌석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뒷좌석 공간도 좀 협소한 편입니다. 이 머리 위쪽으로 공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레그룸,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사실 다리가 그렇게 긴 체형도 아니고 지금 조수석이 아주 평범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주먹 하나 반도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그런 레그룸이기 때문에 사실 시트의 착장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뒷좌석에 안 타봐서 승차감은 모르겠는데 일단 레그룸이 소나타 같은 국산차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5 시리즈는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다른 채널들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촬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트렁크도 동급 국산차들에 비해서 조금은 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 이 차는 이중주차가 안 됩니다. 자,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끄기 전에 중립을 해놓고는 끄지 못하더라도 시동을 끈 다음에 여기 따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시동 끈 후에 중립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대부분 있죠.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굉장히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늦게 들어오고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일정일 때는 이중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중 주차가 안 되니까 좀 다음날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 자리가 없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차 자리를 찾다 보니까 전에 국산차를 탈 때에 비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폭스바겐 아테온을 잠깐 경험했을 때도 이중 주차가 안 됐었는데 수입차들이 다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중주차가 안 돼서 만약에 이중주차를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이 5 시리즈 BMW가 다 그러겠지만 구매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단점, 스피커입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따로 음악을 이제 선택해서 틀지는 못하고 라디오를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딱히 스피커 쪽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은 막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에 탔던 국산차들, 제가 i30나 LF 소나타 이런 차량들 탔었는데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딱히 스피커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정말 그 국산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딱히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차가가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인데 하만카돈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스피커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빵빵한 음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튜닝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차량 중에서도 하만카돈 옵션이 들어간
그런 차량을 사시던가 아니면 이 5 시리즈 차량 구매 자체를 좀 지양하시는 게 과도한 스피커 튜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본인 지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단점은 잡소리입니다. 모든 차량이 뭐 잡소리가 아예 없는 차량은 없겠죠. 하지만 이 썬루프에서 굉장히 잡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뚜껑을 아예 열어놓거나 틸팅을 해놓으면 잡소리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썬루프 유리를 닫아놓고 안에 커버만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잡소리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썬루프 초기화 같은 것도 BMW 카페에서 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고, 다른 차주분들도 다 썬루프에서 잡소리가 많이 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커버를 닫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뚜껑 열어버리면 소리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타고는 있는데 은근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잡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하기 전에 꼭 잡소리를 없애는 방법을. 그 다음 단점은 이건 520D에만 해당하는 단점인데 튜닝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튜닝을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튜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존중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차값만큼 튜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 순정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520D 일단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를 아는 사람이라도 520D에 막 M5 룩을 해놨다 하면 알아채겠죠. 앞에서 디젤 소리가 달달달 하고 나고 있는데 M5 룩이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저 520D에다 튜닝했구나, 이 정도 생각은 차를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보다는 이제 가솔린 엔진 뭐 530i를 사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배기 튜닝도 디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 시리즈는 사도 520D를 피해서 30i나 그런 가솔린 엔진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인데요, 이 잠금 장치입니다. 이거 거의 한 20년 전 못 본 것 같은 잠금 장치인데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실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사실 저번 영상에서 은근히 BMW 실내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커버를 못 치겠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990년대에 나온 그런 아빠차 탔을 때 그런 감성을 지금 BMW 2018년형에서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차가 사실 좋아서 나오는 단점이긴 한데 밟고 싶어집니다. 저는 막 그렇게 속도감을 즐기지도 않고 쉽게 말해 양카 운전 그렇게 막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차를 타고 나면 이상하게 막 핸들이 꺾고 싶어지고 엑셀을 막 밟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막 항상 그냥 100km 크루즈 걸어놓고 그러게 가던 걸 좋아했는데 이 차를 사고 나선 처음으로 고속 주행할 때 앞자리 숫자를 바뀌기도 주행을 해보고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차가 정말 하체의 그 쫀쫀함이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코너 IC 같은 거 빠져나갈 때도 그냥 엑셀 그대로 밟고 빠져나가도 차가 딱히 불안감을 주지 않고 속도가 올라가도 아래로 쫙 깔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애초에 좀 그 양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구매하면서 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20D 단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520D 말고 5 시리즈 전체의 단점인 게 또 몇 가지 있고 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정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가져온 지 이제 4,000km 정도가 됐고 전 차주가 정비를 한 지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교환 주기가 도래한 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